네, 오프닝 라이브입니다. 9시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0.19% 마이너스, 코스닥이 0.32%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SK하이닉스는 1.9% 정도 떨어지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4%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주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특정 일부 종목들만 살짝 지금 강보합권인데 지금 좀 눈치 보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알테오젠이 1.4%로 가장 크게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 대신에 뷰티 관련된 쪽 뭐 클래시스, 뭐 휴젤 2.2%, 1.6% 요 정도 오르고요. 나머지 신성델타테크, 솔브레인, 루닛 요 정도만 살짝 1% 넘게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방향을 좀 찾아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략 들어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저는 이제 금속 관련된 종목군들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세 관련된 스토리가 계속되고 있어서 그거랑 이제 또 로봇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막 뛰어다니고 막 덤블링하고 막 제조하고 막 이런 것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슈가 워낙 많으니까 순환매 뭐 여전히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해서 뭐 이제 스틸 곡물 뭐 이런 관세 스토리가 10일부터 쭉 있거든요. 예. 10일, 12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를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방산이 얼마나 또 계속 스트롱한가 가장 중심이 될 것 같고요. 환율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환율 이번 다음 주인가요? 그 이제 FOMC 있고 BOJ도 있을 텐데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원화는 아직도 좀 강세이잖아요. 그래서 달러 대비했을 때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전국의 안정 여부도 이번 주 내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좌지우지할 것 같고요. 다만 그 국내 내부적으로 그 우리나라 수급을 좀 이렇게 진작시키기 위한 국가 정부의 뭐 정책 같은 게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사 확대, 비과세 확대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몇 가지 것들이 자잘자잘하게 하지만은 눈치 보게 만드는 게 있을 것 같고 시가총액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방산, 음식료, 그 스트롱한 거가 얼마나 계속 스트롱할 것인가, 환율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초반에는 어디를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올라가야 될까 지금 좀 찾는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오르지도 않은 어떤 섹터를 고를까라는 그런 움직임. 코스피가 0.5%로 하락폭을 더 확대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7%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오늘 고려아연하고 영풍이 많이 오르네요. 고려아연이 7% 정도 오르는데 이 고려아연과 영풍 관련해서는 싸움이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사태가 고려아연한테 어떤 변수가 되는지도 많이 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영풍 같은 경우는 내년 3월까지 자사주 전량 소각한다. 그리고 10대 1로 액면 분할을 해서 유동성을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고려아연 7%, 영풍이 12% 정도 오늘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오르면 원래 하나가 내리는데 둘 다 오르는 거는 또 이례적으로 또 나타나고 있네요. 이 외에도 섹터로 보자면 오늘 저기 방산 관련돼서 카이하고 현대 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 그리고 3%까지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정유주 오르는데요. 오늘 저기 SO이라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GS 이렇게 셋 다 오르고 있습니다. 정유주 오르는 거는 뭐예요? 유가 내리고 정제 마진 오르고 정유업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포트가 SO일은 특별히 좋게 나온 게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거 가고 나서 예. 나중에
남아 있는 타자는 S-오일이다. 음.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나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리포트가 나오고 좀 눈에 띄긴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유주 탑에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로봇도 두산 로보틱스 2.3%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3% 이렇게 나란히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나머지 종목들 코스피 중형주 중에서는 뭐 HD 현대마린 엔진, 뭐 한화, S&T 다이내믹스, DLENC 뭐 이런 종목은 뭐예요? 한화, S&T 다이내믹스, DLENC, HD 현대인프라코어, 재건? 근데 재건주들은 맞습니다. 지금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인프라는 뭐 개별적인 이슈인 것 같고요. 증권가가 근데 요거는 요 회사는 뭐 리포트 목표가도 세게 불렀었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했었고 뭐 건설기계 쪽은 또 수주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재건으로랑은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거 원전 관련된 거예요? DLENC는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KB에서 나왔고요. 아.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소형의 그 SMR 호재가 반영되지 않았다 저평가라는 그런 주제로 목표 주가를 올렸네요. KB에서. 그래서 DLENC는 SMR 관련돼서 S&T 다이내믹스는 방산 관련돼서 이렇게 올라가네요. 다르네요.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정기선 HD 현대 수석 부회장이 미국 팔란티어와 AI 조선소, AI 방산 요거를 논의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 오르네요. 그러니까 좀 지역적인 이슈는 약간 자잘한 마이너적인 이슈들이 다 개인적으로 다 있는 그런 개별 기업들이 조금 오르는 그런 모양새네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대형주 제일 많이 오르는 거는 루닛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반등하네요. 하나마이크론이 3%, 가온칩스, 뭐 저기 PSK, 솔브레인, 원익 IPS, 원익 QNC 이런 종목들 0.8%에서 한 3%까지 이렇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솔로 플레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중형주 중에서는 세트레가이가 7%, i3 시스템 5%, 뭐 이런 방산 관련된 위성 관련된 이런 종목들 좀 오르고 로보티즈도 7% 정도 오르고 어보브 반도체 4% 정도 오르고 엔젤 로보틱스 오늘 로봇하고 반도체 소부장 플러스 방산 정유 이런 애들이 좀 가네요.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뭐 특징적인 거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관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스틸주들이랑 이제 고려 식물 고려? 뭐죠? 곡물주 곡물? 곡물주 네 고려? 고려 고려 산업이 생각나가지고 고려 종목이 산업. 먼저 생각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엔진주들이 좀 세네요. HD 현대 마린 엔진 그리고 이제 한화 엔진인데 한화 엔진이 다울투자에서 목표 주가 굉장히 높게 설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들 움직이는 거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이제 현대차가 하반기에 양산하는 거 생산하는데 이제 로봇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SBS 이런 좀 굵직한 매체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이 나왔어요. 그거 보니까 막 덤블링하고 막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 선반 같은 데다가 그 자동차 이 문짝 같은 거를 들어가지고 걔가 되게 세밀세밀하게 막 다 집어넣어요. 네. 각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좀 강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아까 S-오일이나 뭐 이런 유리기판 쪽도 조금 움직이고요. 방산 좋고요. 예, 방산 쪽 여러 가지 종목들 네네. 다 좋습니다. 네. 오늘 그 엔터주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 많이들 코멘트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게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그 충돌 요런 게 더 심화되면서 중국이 반차별법 또 그것도 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랑 중국을 좀 차별하는 미국 지금 행보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도 그런 거 차별당하면은 다른 나라한테 관세 부과하겠다. 이거 뭐 부당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같이 낑길 수밖에 없고 중국 관련된 거는 분위기가 좀 올라오면서 엔터도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는데 핑계가 될 수 있죠. 지금은 좀 이렇게 좀 얻어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도 특징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방산 버티는 거, 네. 그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삼성전자가 버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양을 좀 늘리고 있어요. 양을 늘리고 있어요. 원래 100만 주다 110만 주, 120만 주 하루 거를. 그럼 어떤 의미일까? 단기적으로는 좀 내려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방어하는 건가? 예, 그런 여부, 실적이 지금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또 방산 못지않게 중요한 장의 흐름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는데, 아까 말한 반도체는 뉴스가 나쁜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반도체만 관세 때려요 이렇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요걸 버티느냐에 따라 갖고 장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하고요. 환율, 아까 환율 중요하고, 환율. 뭐 다른 섹터적으로는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아까 엔터 말고 2차 전지, 뭐 철강도 뭐 모멘텀을 한 번씩 받았고 좀 쉬어갈 때가 됐고 그래갖고 개별적인 게 아니면 두드러지지 않는 모습이 지금 보이는데, 두드러지지 않게 보이는데 그 두드러지지 않은 모습이 오늘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번 주에 워낙 큰 게 있잖아요. 14일 날 뭐가 있어요? 그 뭐 14일? 14일 이전에 뭐 판결 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예산안 통과 있잖아요. 그것도 14일이에요. 14일이에요. 그리고 CPI 넘버 나오는 것도 13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 초반에 베팅을 또 하기가 13일 목요일, 14일 금요일 날 더 큰 게 있다 보니까 오늘 봤을 때는 미국의 그 고용 지표 나온 거, 고용 데이터도 예. 나쁘진 않은데 앞으로 조금 둔화는 되겠네 이렇게 정도는 된 정도로 방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 붙기는 조금 애매하다고 오케이. 볼 수도 있겠죠, 초반에. 그게 반영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는 양전했습니다. 0.03%로 빨간불 켜면서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아직도 밑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의 외국인 매도세가 훨씬 더 세지고 있죠. 거세다는 거. 근데 개인이 이거 물량을 싹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같이 팔고 있고 기관도 팔고 있는데 개인이 1,800억을 같이 사주네요. 개인이 1,793억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1,455억 초반부터 거세게 좀 던지고 있는 상황. 기관은 350억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아까 김정일 본부장님 환율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율은 조금 1,447원 90전 이 정도로 1.9원 정도 떨어져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세네요. 아까 김정일 본부장님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주는 그 대통령 탄핵 파면 인용이냐 아니냐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이슈가 주 후반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월화수 정도는 눈치 보기 장세로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그런 행보가 펼쳐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어떠세요, 두 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주 초반에는 좀 조심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 미국의 예산안도 중요하고 CPI도 중요하고 코어 CPI 있잖아요. 코어 CPI가 네네. month of month로 지난달에 0.3인가 얼마 그랬는데 이 내려간다는 사람도 있고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게 12일이니까 우리는 13일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그 10일 날 뭐 당일 날 또 베팅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10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 상황에서는 뭐 그 전망에 대해서 크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예. 그냥 각각의 개별 각계로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어떠세요? 네, 좀 뭐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랑 금요일 날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뭐 우리나라도 있고 금요일에는 미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변수 포인트로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좀 사실은 엄청 긍정적인 거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좀 있어가지고 HLB 그룹주는 왜 다 지금 완전 하한가 가고 나락가고 있습니까? HLB 테라퓨틱스 하한가, HLB 생명과학도 하한가 가고 있고 HLB 제약은 하한가 갔다가 다시 살짝 올라오기는 했는데 HLB 자체도 21% 마이너스예요. 제가 이 이슈를 몰라가지고. 그거 아닐까요? 이거 뭐 원래 2주 내로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가남 이것도 뭔가 좋지 않게 하거나 유증 분명 두 개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찾아보면은 승인은 금방 3월 20일 날 예정인데 아직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유증 그럼 유증이 유증 이슈는 좀 없는 것 같은데. 그 뭐지? 갑자기 빠졌네요. 분명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한번 찾아는 볼게요. 근데 제가 네. 제가 지금 뉴스 찾는 걸로는 안 나와가지고 네. HLB 아니 지금 코스닥이 많이 빠지는 게 HLB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드리고 그 개나 가지네 20%씩다. 참 오피셜 기사는 지금 안 보이는데 그러게요. 리포트도 안 나온 것 같고. 왜 이러나요가 대부분이네요. 그러게요. 이게 HLB만 더 많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찾아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스닥 중형주 다 HLB네. 다 HLB HLB. 바이오. 세 개. 그러니까 이 HLB 하나 가지고 HLB 바이오스텝, HLB 이노베이션, HLB 생명과학, HLB 테라퓨틱스, HLB 제약. 머리가 좋아야 돼. 그거 다 외우려면. 야 이렇게 다 쪼개기를 해놓으니까 하나가 떨어지니까 이거 우수수 떨어지면 이거 지수 방어가 안 되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LS도 이게. 마찬가지죠. 앞으로 그렇게 하면. LS도 마찬가지고. 아니 뭐 다른 거 욕할 거 없습니다. 다 그렇죠. 다 뭐 그렇지. 기업들이. 아이 정말. 알겠습니다. 오늘 의외로 뭐 에코프로비엠 그러고 다른 종목들 뭐 2차 전지들 2차 전지요? 좀 반등이 있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반등 나올 때 됐어요. LG 엔솔도 1.6% 정도 좀 오르고 있고 이틀째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DI도 마찬가지고. SDI는 살짝 빠지긴 하네요. SDI는 저런 얘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빠졌냐면은 다 비슷한데 예. 2차 전지 트레이딩이라고 전반적으로 우리는 비슷하게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그 유럽 발라고 기대했던 게 약간 별로 없고, 근데 SDI는 얘네들도 자금 이슈가 일부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YOY로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1분기 가장 큰 적자 보는 것도 얘네 회사고 가장 많이 빠진 거잖아요. 19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목표 주가가 50만 원, 40만 원 하던 게 20만 원 이하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그리프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언제 들어가지? 걱정이 좀 많은 종목 중에서 끝단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심을 가질 만한 그 리포트가 있어서 반등할 때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나머지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포스코퓨처엠이나 LG엔솔은 최근에 올라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는데 예. 2월 달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기차 판매 대수는요 많이 늘었어요. 한 20몇 %씩 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방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준다. 근데 주가가 다시 빠졌다. 그냥 그 정도로 반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책은 별로 좀 실망이었다. 유럽발은 섞여 있는 상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SDI는 그런 약간 의심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엔터주 많이 빠지는 거랑 HLB가 가장 지금 장 초반의 이슈네요. HLB 다시 올라왔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0% 가다가. 하이브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요 정도로 진행이 됐고 아까 JYP도 마이너스 9.4%까지 갔다가 살짝 올라오기는 합니다. 요런 장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심각한 고수들의 영역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변동성이 저는 뭐 이거는 뭐 아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CMC 실사에 대해서 네. 좀 약간 거짓된 또 루머? 찌라시가 돌았던 것 같아요. 실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또 뭐 약간 경미한 사항 막 이런 게 좀 또 있었나 봐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 종목이 아시는 것처럼 그 2024년도 5월 요때 이제 그런 이슈 나오고 막 한가 연달아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만 나오면 스트레스가 엄청 생기는 거죠. 이제 결과 발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뉴스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뭐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네 보시면 되죠.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CMC 실사가 뭐고 정확하게 지금 이게 뭐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품질 관리와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미디어 필은 무균 공정 유효성 검증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생산 시설에 대한 걸 맞췄다고 하는데 항상 뭐 이런 거에서 노이즈 생기고, 저번에도 뭐 심사 뭐 처음에 사전 얘기했을 때 뭐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FDA를 그 예전에 이제 FDA 승인 관련된 거를 매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또 갑자기 어떠한 사유로 생길지도 모르고 그나마 피드백이 나오면 근데 다행인 거긴 하거든요. 그 제가 IR 담당자한테 이런 관련된 내용으로 물어봤을 때 연락이 화물차사면
그냥 끝난 거고 아하. 연락이라도 오면 그래도 진행이 되는 거긴 하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일단 중요한데 일정이 정해져 있고 그걸 기대하고 주가가 올라왔는데 만약에 곧 틀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단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항상 HLB는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HLB가 아니더라도 항상 이렇게 뭐 임상이라든지 FDA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승인 전에 좀 큰 거 먹을 거를 포기만 하면은 사실 승인 전에 뭐 이런 결과 나오기 전에 일단은 정리해 놓는 게 정신 건강에 좋기는 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사실은 그런 하는 종목들이 떨어지고 오늘 조선도 조금 하나오션도 3.6%, 삼중, 현중, 한조회 뭐 이런 애들도 1%에서 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약간 돈은 없는데 어디를 올려야 되겠기는 하고 뭐 이러니까 이슈가 있는 뭐 폴란드 이슈 있는 그런 뭐 이런 방산 관련된 거기 붙들어 있는 거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뭐 올라가고 나머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진짜 아까 그 푸른곰돌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진짜 천하제일 단타 대회 치킨값 단타 해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우 이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몇 프로 빠지다가 다시 5% 빠지는 걸로 반등하고 오케이. 이게 뭐 알겠습니다. 주말에 또 김정일 본부장님이 삼성 관련된 거 뭐 저기 삼성? 녹화한 게 있으십니까? 제가 네, 뭐 올라간 게 기억이 있다고요? 없는데 삼성 관련된 게 뭐? 삼성 관련? 네. 누가 코멘트 하시나 보죠? 그럼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네. 사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거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워낙 그 미국 주식대에 대해서 얘기도 해달라 그래서 네. 준비한 거 있으니까 오케이. 그 미국 주식 얘기 좀 해드릴게요. 시간 되면은. 오케이. 자 오늘장 지금 9시 22분까지 봤을 때 드는 느낌과 전략과 누군가가 코멘트를 해달라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본호님부터. 뭐 일단은 순환매가 매우 강한 장이어서 예. 좀 강하게 급등이 나오거나 하면은 좀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일단 삼성전자나 이런 쪽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다른 쪽이 조금 이제 해롱해롱 해질 때가 되긴 했잖아요. 뭐 너무 스토리가 좋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본격적인 또 순환매 장의 시작을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일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쫓아가는 매매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10에 9은 당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뭐 예를 들면 현대제철이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는데 그게 이렇게 또 하루 만에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너무 추적을 하시면 어쨌든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순환매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뉴스 좀 잘 체크하시고 좀 끊어줄 건 확실히 끊어주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진짜 저기 뭐야 아까 딱 네. 방산 올라간다고 유일하게 올라간다고 얘기한 게 지금 바로 몇 분 전인데 그렇죠.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4%, LIG 넥스원 마이너스 3.5%.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거죠. 딱 톡 치고 쫙 떨어지고 HLB는 톡 치고 쫙 올라가고. 그 이유 갖다 붙이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방산하고 조선도 다 이유가 있다고. 아까 하가 가던 게 HLB. 지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까지 말아 올렸으니까 여기서 야 이거 뭐 내가 모르는 거 있나 보다라고 버렸다가. 던진 사람만 지금 마이너스 20% 그냥 피본 거지 뭐. 그렇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 방사는 얘기를 해드리면은 네. 아무 이슈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네. 그 미국, 유럽이 독일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이유는 다 아시는 거고 걔네가 약간 이익 실에 나왔을 거예요. 금요일 날. 그러면 우리도 이익 실에 나올 수 있다. 그 조선은 미국이 중국 제재하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서 이상한 행동을 하나 했어요. 아세요? 조선? 잘 모르시는구나. 그럼 구두로 말씀드리면은 그 중국에 아니 저기 유럽 프랑스에 CMA, CGM인가 이런 그 저기 선사가 있어요. 전 세계 그 머스크 아시죠? 머스크 말고 3위 되는 회사 뭐 아시잖아요. 뭐 머스크 말고 그런 회사. CMA, CGM 프랑스에 3위 업체 있거든요. 네네네. 머스크하고 저기 말고 세 번째 얘네가 미국이 중국 제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한테 발주를 진행한다고 나왔어요. 12척이나. 예. 그럼 뭐지? 미국 제재에 동참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직 이거 확정은 맞는데 그 프랑스의 이 선사는 삼위함사는 원래대로 중국 제재 그렇게 하긴 하는데 한편은 미국 가서 달래주느냐고 야, 나 미국에 투자 많이 할 거야. 200억 달러. 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행보에 대해서 일일비할 필요는 없는데 워낙 좋은 얘기 나오다가 약간 뭐야 이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거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약간 노이즈인지 시그널인지 헷갈리면서 좀 반응하는 게 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겠네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네. 하나마이크론, 주성엔지니어링, PSK, 뭐 코미코, YC, SFA 반도체, 동진세미캠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코스닥을 지탱하는 종목들이 그나마 반도체 소부장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장근 본부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장 봤을 때 네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전략이 드는 생각들? 결국은 전국 안정과 환율 안정되고 대한민국에서 먹을 게 있느냐라는 식으로 와야 돼요. 예. 한국이 싸다는 거 이제 다 알았어요. Everybody knows. 음. 그런데 모멘텀이 되는 건 중국이냐 그러면 유럽이냐 한국이냐. 거기에 한국이 어디에 끼어들 것인가.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유럽이냐 홍콩의 항생테크 같은 거냐 한국이냐 이거죠. 한국이 싼 건 아는데 모멘텀 제공하려면 두 가지예요. 반도체하고 정책입니다. 정책은 안정화되고 환율을 반영되는 거고 반도체는 희망이 약간 보이긴 했는데 그게 이제 HBM보다는 뭐죠? 레거시잖아요. 그 낸드 가격 올리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장을 확 올리기에는 조금 부족하지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의미 있는 분기점은 다음 주에 있는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 그때 큰 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그 전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도망칠 건 없어요. 좀 기다리면 돼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오르는 건 삼성전자 오르면 가동률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랜드 관련되는 거 소재주가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 주식들이 뭐 차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같이 올라갈 때 한번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반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17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0.03%, 삼성전자발로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0.47%, HLB가 조금 안정화되면서 하락폭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대통령 이슈인데 그것도 얘기하면 이제 채팅창 불나니까 얘기도 못 하겠고 참 어렵네요. 참 모르겠습니다. 좀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예.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자료 이제 봐야 되는데요. 부자 되는 법님께서 오늘 처음 오셨나 봐요. 이 출연자들 그 올해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클로징 벨 오시면은 마지막에 수익률 대결도 하니까 그때 오셔서 적극적인 그럼 엄청나. 마치 뭐 그래도 일주일에 그 몇 퍼였죠? 일주일에 12%. 12%. 그러니까 일주일에 12%. 가짜 매매는 내가 최고야. 가짜 매매. 본업으로 들어가면 헷갈려. 가짜 앵커라서 가짜 매매는 제가 최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자료 이제 슬슬 봐야 되는데요. 본호님부터 뭐 김장현 본부장님부터 좀 하실까요? 김장현 본부장 자료 네. 하고 싶은 거 하나 하시고 갔다가 그다음에 본호님의 네. 경제 헤드라인 보고 시장 다시 봤다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주실 거 메뉴만 한번 보여주실까요? 메뉴요.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네. 할 게 있어가지고. 첫 번째, 네. 미국의 4, 4분기 지난 건데 중요합니다. 생산성, non-farm productivity가 올랐답니다. 3Q도 또 3Q도 올리고 4Q도 올랐어요. 네. 이거 보실 재미있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은 S&P 500도 어디까지 내려가고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해봤고 미국 주식 AI 중심으로 정리해봤고 그다음 현 시점의 제 뷰 세 마디로 정리했고 저게 궁금한데. 그다음에 파월말 베센트의 말에서 의미를 있고 아까 지금 브로드컴 삼성전자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정리한 거 스위칭 에이지 독일 국채 독일이 강하게 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2,570에서 제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가 다시 그거에 대한 얘기까지 끝.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 하실 건 뭐예요? 지금 미국에 관심이 계신 분이 있어서 한국장이긴 하지만은 네네. 한국도 관련이 되니까 네. 2번, 3번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케이. 1번은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오케이. 있어서. 미국 주식 AI 중심하고 S&P 500 전고점과 어디를 먼저 터치를 할까? 좀 갈림길에 서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광고하세요. 미국 얘기 하시니까 네. 화이트데이잖아요 이번 주에. 14일. 네, 화이트데이예요. 중요한 날인데 14일이 금요일이. 아니 당연하죠. 아니 대통령 거기 있고 그다음 미국의 예산안도 있고 아니 당연하죠. 화이트데이도 있고. 화이트데이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 우리 대통령 우리, 뭐 저랑 우리 받는 뭐- 날이지. 네? 우리 받는 날이지. 저희가 받는 날이죠. 누가 줘요 근데? 우리가 받는 날이야? 아니죠. 화이트데이는 저희가 주는 날이죠. 주는 날. 아 주는 날이야? 사탕을 주는 날이죠. 받은 기억이 없는데. 달달한 거. 오케이. 네. Anyway. 그래서 화이트데이를 달달하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께 천연 벌꿀 스틱과 수제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짜라라. 와우. 예쁘다. 그리고 하트. 쓱 썸 타는 사람한테 초콜릿 주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얘기해? 사랑해. 약간 간지간지하다. 그냥 말 없이 묵음으로 하트만 주면 되지 않아? 네. 하트. 사실은 말이 제일 안녕하세요. 수제 초콜릿. 네, 고맙습니다. 아저씨가 관심 없네. 외면하시는. 무시하고 있어요. 남성이라서 남성. 자, 수제 생초콜릿 4박스 드립니다. 3+1이에요. 근데 5만 원대 특가로 화이트데이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쫀득하고 부드러운 프리미엄 팝의 생초콜릿 입안에서 살살 녹는 최고급 초콜릿 하나만 드셔주세요. 와. 감성을 담은 우리 슈가 파우더 문양으로 저희가 특별한 4가지 문구로 마음을 전해드렸고요. 넉넉한 4박스 구성 그리고 선물용 쇼핑백도 1개를 증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요건가 보네. 선물용 쇼핑백. 그래서 화이트데이 선물로 완벽하고요. 보노님 한번 보여주세요. 초콜릿을 드실 건데 꺼내야 되는데. 음. 오 이렇게 오 엄청 찐득해요. 그러니까요. 찐득해. 와. 찐득해. 드셔보세요. 약간 우리나라 그거 엄청 달 텐데 2개씩 먹으면 이야 진짜 달 텐데 2개씩 먹었어. 맛있죠? 떡 같아요 떡 사실. 달아요. 떡 같아. 이게 나도 그렇게 보이는데. 초콜릿 같지는 않고 하나만 먹어도 달아요. 예, 떡 같아가지고 쫀득쫀득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데이 도착을 보장하니까 선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냉동팩 같이 들어가가지고 안전 배송하고 햇섭 인증 시설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 무슨 초콜릿이야 나는 구수하게 사랑을 전달하고 싶어 하면은 천연 벌꿀 스틱으로 벌꿀 스틱. 2박스 5만 원대 특가고요. 이렇게 드립니다. 쇼핑백. 쉬운 6개 들어있네. 예. 노블레스 천연 벌꿀. 그래서 이렇게 박스. 뭐 별꼴도 줘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벌꿀 이게 꿀이 꽤 오래 간대요. 연말까지 유통기한. 지금부터 한 8개월 더 남았죠? 100% 프리미엄 천연 벌꿀 최고 등급 원 플러스 내추럴 허니 스틱 보노님이 드실 겁니다. 4가지 특별한 맛 리치 꽃꿀, 아카시아 꿀, 커피 꽃꿀, 용안 꽃꿀 한 손에 쏙 간편하게 스틱형이고요. 안전한 꿀, 항생제 없고 설탕 없고 농약 없고 보존제 없고 100% 순수 내추럴 벌꿀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데이 선물로 벌꿀 드려야죠, 여러분. 어때요? 맛있어요. 이거 아카시아죠. 몰라요. 맛있다 아카시아 꿀. 아카시아네. 아카시아 맞네. 그 인삼하고 좀 다르죠. 일단 그냥 그 아카시아 꿀인데 좀 더 꾸덕한 느낌? 아 꿀인데 약간 꾸덕한 느낌. 꿀 좀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조금 더 진한 꾸덕한 거구나. 느낌? 어우 아카시아 꿀 오케이. 100%네. 자, 그래서 벌꿀 스틱, 수제 초콜릿 여러분이 클릭하셔서 한번 간식으로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엄청 싸게 가져오는 거니까 이걸 한번 사랑 대신 화이트데이를 선물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아, 드시는 장면 필수라고. 저도 먹어야 됩니까? 저는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아까 먹었는데. 세. 강해. 나쁘다는 강한 게 아니고 아주 진해. 꼬시꼬시. 똑같아. 쫀득. 약간 쫀득쫀득하지. 예. 어우 진짜 맛있다. 인절미보다 훨씬 부드러워. 네. 인절미의 한 10배 정도의 부드러워. 졸린데 갑자기. 광고 끝. 2,000명 나왔다. 죄송합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 여러분, 광고가 좀 힘드세요? 2,000명? 그저 심한데? 광고가 많이 힘든가? 그래도 이게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물가 안전 가져오긴 프로젝트. 하는데. 물가 안전 프로젝트. 아니 뭐 저희도 이제 장사해야 되니까 뭐 팔아먹긴 하는 건데 되게 좋은 제품을 엄청 싸게 가져오는데. 여기서 하는 거 대부분이 아니고. 혈당 스파이크 오고 있어요. 살당 스파이크. 아, 아니 그 폴로 그것도 판 것도 그러니까. 스웨터. 엄청 좋은 거야. 그것도 우리는 99,000원에 팔았어. 맞아, 맞아, 엄청 맞아. 싸게. 근데 그 다음 날 네이버 쇼핑에서 바로 메인으로 나오는 게 그거 26만 원에 팔더라고. 그래. 28만 원짜리 2만 원 할인한다고 26만 원에 싸다고 그거를 팔더라고. 제 와이프도 그걸 딱 보더니 이거 비싼 건데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광고가 길다. 길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고 이제 그만. 여러분 시장 보시느라 힘드실까 그러죠. 저희도 광고 뭐 길게 하고 싶겠어요. 저게 빠져나간 게 사러 가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러. 기가 막히다. 그거는 아 주가가 좋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건 먼저. 그건 내가 뭐 어떡하라고. 나도 힘들어 이러면. 뭐좀 그렇죠. 근데 뭐 주가가 좋을 때도 있는 거고 안 좋을 그렇죠. 때도 있는 예. 거고. 시장에서 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 좋은 걸 어떻게 현명하게 좀 의연하게 대처하느냐가 롱런의 진짜 핵심 비결인 것 같아.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정일 본부장님 자료 보겠습니다. 네, 페이지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5,770입니다. S&P 500이요. 예. 2월 후반기부터 6,000을 밑돌기 시작했습니다. 고점이 6,114로 기억합니다. 2월 말 때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6,000은 깨졌는데요. PR이 22배 정도, 22.2배 정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빠지는가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5년 평균이 20배가 조금 안 됩니다. 19.8배. 10년은 별 부품이 없고 저는 20.8배 정도 5년 평균의 약간의 프리미엄. 뭐 이게 약간이냐. 경기 침체는 분명 아닌 것 같은데 그 기본이 깨지면은 더 내려갑니다. 경기 침체하면은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은데 관세 리스크는 당분간 좀 지속될 거. 확대는 아닌데 지속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과거 5년 평균까지 가면은 누구나 싸다고 느낄 것이고 내 생각에는 약간 프리미엄 되는 5,500 후반대 정도를 일단 1차 내지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미국 투자하시는 분을 위해서. 됐죠? 경기 침체만 아니면. 질문? 하나 질문해도 되나요? 네, 2개 해도 됩니다. 5년 평균으로 잡으셨는데 네. 그 5년에는 코로나 특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10년 평균이 더 네. 좋은 질문이에요. 합리적인 평균치 아닐까? 맞아요. 이게 AI 아까 아침에 아까 하려고 했던 프로덕티비티 있잖아요. 네. 생산성 개인이 진짜 과거하고 비슷하게 내려간다 그러면은 5년 평균까지가 아니고 10년 평균으로 갈 수 있어요. AI가 완전히 상당 부분이 거품이라고 판정 질 것 같으면 거기까지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일단 관세 리스크는 반영하고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고 여기까지만 판단했을 때는 한 20배 중반 정도까지 내려가면 사람들은 살 거다. 반등할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 두 번째는 요 6,110 전고점 비슷한 거 다시 돌아가느냐 어느 게 먼저냐잖아요. 전고점을 가면은 PR이 22.8배입니다. 그렇죠? 많이 네. 15%인데 내년도 성장이 한 10%면 올해랑 비슷하거든요. 올해 성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평균이 원래 연초 시작할 때 20% 15% 하다가 요즘 내려갔어요, 미국이. 한 10% 간다 합니다. 예. 내년도 올해 비슷한 정도 10% 성장한다면 아마 올해 갔던 22배 정도까지는 못 가고 밸류에이션이 조금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 기준 20.7배가 아마 6,000배 정고점을 다시 갔냐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내년 성장까지 끌어당길 정도로 내년 전망을 상향시키든지 여기 AI 부스터 효과가 되든지 아니면 관세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희망컨대 시간이 지나면서 축소가 크게 되든지 컴비네이션이 되면은 26년 PER로 20배 이상은 갈 것 같아요. 여기 상간에 현재는 약간 다운사이드가 좀 더 남아있긴 하다라는 게 미국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3% 5% 진짜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 유럽 주식에 독일 주식하고 중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하고 매력이 어떻게 있을 것이냐 라고 할 때 한국 주식하고는 까리까리한 것 같고 항생의
항생에 있는 테크 주식이잖아요. 예. 그 중국 주식은 아직 매력이 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거기 밸류가 더 싸고 아직 모멘텀이 있고 미국이 제재해도 항생 테크는 모멘텀이 더 있다고 봅니다. 유럽은 네, 더 가기에는 글쎄요. 그거는 좀 퀘스천이 됩니다. 미국이 더 빠지면 미국이 유럽보다는 나아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과 미국은 애매합니다. 비교하기가. 우리는 정책발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까지가 미국에 대한 포지션입니다. 질문 없으면 이제 종목 얘기하겠습니다. 네. 종목. 네, 종목은 AI 중심으로 자꾸 질문하셔갖고 일단 AI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관련되는 거 많이 얘기했으니까 엔비디아 빼고 다른 거 어떻게 얘기하면은 어쨌든 AI가 단순히 하드웨어라든지 반도체 생산 이거 말고 개념이 활용하는 측면에서 가면은 그렇죠. 예. 그러면 큰 그림, 중장기적인 그림은 비즈니스를 효율화하고 그런 과정에 AI를 보완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 레벨과 관계 없다는 게 아니고 주가 레벨을 약간 제쳐두면은 이런 주식들이 더 그러니까 유망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셉, IBM들입니다. 근데 이슈는 이 셉과 IBM은 엄청 큰 주식이거든요. 주식장이 갑자기 팍팍팍 튈 때는 이게 잘 안 갈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주식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어가 될 거예요. 또 하나 이슈는 이거는 밸류에이션이 잘 안 나와요. 셉과 IBM은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즈니스 효율화라는 게 가장 핵심인 거지. 우리 개인한테 30만 원씩 받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기업이 효율화 된다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IBM과 셉이 가장 탄탄하다고 현재 느끼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관계없이. 그거 말고 조금 가벼운 주식. 이거는 뭐 400조, 500조 하는 주식이니까 삼성전자보다 크니 많이 하는 주식이니까 다르고 작은 주식,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 작은 주식. 우리나라에 뭐 어떤 들까, 뭐 저기 LG 엔솔이라든지, 뭐 저기 현대차, 기아차, 셀트리온 이 정도 되는 시가총액이 될 수 있는 그거보다는 크긴 한데 그거에서는 AI에서 장기적으로 진짜 좋은 주식은요 보안과 인프라입니다. 주가에 관계없이 포티넷, 클라우드플레어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밸류가 조금 나오긴 합니다. 리포트 나온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방어벽 네트워크는 포티넷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가 여러 나라, 데이터 센터를 여러 나라에 분산해서 하는 클라우드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는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작은 종목에게 변동이 쓰죠. 네. 지금 최근에 변동이 컸던 거고. 마지막으로 그럼 빅테크는 뭐 사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 빅테크 원래 제가 뭘 좋아한다 그랬죠? TSMC가 추세주다. 하지만 TSMC는 중국 회사다. 아니, 그죠? 대만 회사다. 그것 때문에 제가 선뜻 지금 애매하긴 합니다. 여전히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에서 고민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PER 25배 정도입니다. 브로드컴이 더 비쌉니다. 28배 정도 됩니다. 메타는 원래 싸요. 왜냐하면 그거는 광고로 돈 버는 회사니까 아무리 오픈소스 라지 랭귀지 모델 하지만 돈 버는 건 광고거든요. 광고를 효율화하고 자기네 AI를 오픈소스 하는 게 때문에 밸류가 쌌는데 많이 올라가다가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내려앉아서 20배 초반입니다. 이 세 개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진짜 롱텀으로 커스텀 에이직이 대사가 될 것 같고 엔비디아만 도미넌트하는 시대가 저물어 간다고 본다면 브로드컴이 더 관심 있는 거고 아니야 엔비디아 미래는 버리지 않고 있어 하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판단은 25배가 결코 비싸진 않지만은 이 판단하는 다음 주 GTC 컨퍼런스를 보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미국의 AI 관련 주식이 얘기한 거고요. 추가로 AI 관련되는 게 아닌 주식이나 다른 나라 주식하면 제가 관심 있는 거 요즘에 그 중국 주식에서는 JD.com 이구 환신의 최대 수혜죠. 우리 이구 환신하지만은 중국 회사 중에서 수출하는 주식인데 자기네 내수 중심으로 많이 하는 건 JD.com이에요. 그다음에 알리바바도 내수가 있지만은 걔네들은 AI 요즘에 투자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밸류가 한 15배 정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의 빅테크가 간다면 중국의 빅테크, 알리바바가 BYD와 함께 쌍벽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 관련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하창한 본부장님 갔다가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알아야 될 경제 헤드라인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점프하는 거. 현대차 공장에서 점프하며 신나게 일하는 로봇들 보시면 이렇게 슉슉슉슉 거의 닌자처럼. 이거 옛날 이야. 거잖아. 아 근데 요거
요번에 공개된 거 이거예요. 이것도 옛날 건데. 아니요. 요번에 공개된 거예요. 뭐 꺼내고 자시고 하는 거지. 네, 끄는 거 집어넣는 거. 네, 비슷한 건데 유튜브 영상 있거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좀 심각합니다. 동네 문 다 닫을 판. 그래가지고 IMF보다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 닫은 사장님이 20만 명이다. 그래서 순이익, 매출 모두 줄었다. 우리가 이제 그 배달의 민족 그 배달료 이런 거 때문에 이중 가격으로 얘기 한번 했었죠. 어쨌든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경기가 확실히 좀 좋지 않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넘버가 확실히 좀 잘 나오는 기업들로 수급이 결국 쏠릴 수밖에 없으니까 매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조금 이 구조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산업군들을 선택을 해놔야 나중에 어떠한 좀 침체가 온다거나 갑자기 뭔가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대처가 가능한데 만약 실적이 안 좋은 종목군들을 하시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없으시다면 요거는 좀 집중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 월급 빼고 다 오르네. 직장인 건보료 부담의 울상. 건보료도 문제가 되고 있죠. 건보료 너무 네. 비싸. 이게 요즘에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엄청나게 좀 커지게 이렇게 쪽쪽 빨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 우리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거 3달만 나가봐도 막 독촉증 날라오잖아요. 그쵸? 이거 엄청 강하게 막 뜯어가니까 어쨌든 좀 잘 병원도 안 가는데 건보를 엄청 심하게 가져가긴 해요. 네, 그리고 계속 올리니까 만약에 너무 과중되어 있다면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또 깎아주기도 합니다. 네. 요거 이제 소득별로 해서 체크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국내 ISA 비중 높인다고 해서 국내 비중은 40%보다 높게 형성을 해서 우리 요번에 이제 미국 주식 원천 징수하는 것들로 좀 네.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TR 없애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 보유고가 변동이 되면서 약간 이렇게 ISA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내용이 계속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SA 계좌나 뭐 연금저축펀드나 뭐 DC나 뭐 DC형으로도 꽤 많이 하실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변동이 나오고 있으니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 이제 배당주 깔아놓으면 좀 좋거든요. 네, 매수매도 해봐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우리나라 국장의 변동성이 높고 마이너스 나면 우리는 없잖아요. 상계해주는 게 없는데 요건 상계를 또 해주니까 그런 것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보료 이야기가 많네요. 건보료는 진짜 심각합니다. 근데. 네. 건보 체리 주빌레님께서 건보 몇 달 밀리면 협박함 금융거래 못하게 막아버린다고. 맞아요. 계좌 동결시킵니다. 네. 그거 저기 직장 다니다가 그 그만둬갖고 중간에 지역 가입자로 가게 되면 한 달인가 뭐 유예 애매한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가면은 이 타이밍이 잘못 맞추면 마치 안 내는 것처럼 오해를 받아서 독촉증 아니고 뭐 와요. 근데 그 비슷하게 나온다고. 그럼 기분이 그냥 지읒 오 지읒 같아요. 근데 직장인은 어차피 자동으로 먼저 빠져나간 다음에 월급 받으니까 실수령으로 보니까 그냥 실수령이 그렇게 깎여 있는 거죠. 와닿는나? 아니 직장 있다가 자영업 해보라고 잠깐 쉬어. 쉴 때. 그때 엄청난 그 차이를 느낄 거라고. 나 연금이라도 안 냈으면 좋겠어. 연금 머스트지. 저희는 맨날 이거 내잖아요. 매달. 아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의무가입. 막 독촉까지 하고 안 주면 독촉하고 왜 그러는 동결 시킨다고 하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거기 한번 싸웠다고. 그 싸웠어? 국장님이랑 건보. 여기 가서 여기 있지 여기도. 솔직히 국장님 저 어차피 제가 늙으면 이거 못 받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아이씨 나라에서 다 좋은데 써요. 그게 무슨 뜻이야? 나라에서 좋은데 반 써야지. 기부라 생각해. 반 기부.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에이 그거. 나 중간에 쉴 때 저기 이거 안 내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똑같은 얘기했었어. 10년 20년 전에. 바뀐 게 없어. 어쨌든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렇죠.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기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을 자꾸 줄어들게끔 만드니까 소비를 안 하게 되고 성장이 안 소비하는 되는 횟수가 줄면 우리야 뭐 한두 번 줄이는 거지만 또 손님을 받는 식당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뭐 월세도 계속 올라가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9시 49분 지나가고 있고 시장 한번 볼까요? 아까랑 변동 없어.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더 거세졌는데 그거를 개인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8%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무언가 중심을 잡고 가는 게 없어서 견고하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고 어떻게 이게 수급과 색깔이 또 바뀔지 섹터별로 순환매가 어떻게 돌지는 조금 불안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면은 어디로 튈지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는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려아연, 뭐 SO일,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애들 계속 오르고요. 롯템만 좀 버텨주네요. 방산 중에서. 그렇죠? K2 네. 그 뉴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슈가 있으면 버티고 아니면 빼는 시장입니다. LG엔솔이 2% 정도로 좀 올라와 주고 있고 가격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덜한 카이 같은 경우가 조금 2%로 버텨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요 정도네요. 일단은 대형주 중에서는 중형주는 영풍하고 고려아연 요게 지금 오늘 최대 이슈입니다. 영풍이 20% 올라가고 고려아연이 17%, 15% 정도 올라갑니다. 경영권 분쟁 지난 7일에 판결이 또 하나 있었다고 하죠. 제가 이 법적 이슈는 잘 몰라가지고 전해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그 뭐냐 고려아연하고 영풍하고 영풍 쪽에서 고려아연이 뭐 저거 지분 구조 관련해 가지고 꼼수를 썼다 뭐 이렇게 걸었던 것 같고 그거를 또 뭐 인용하니 많이 하면서 지금 분쟁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달 말에 주총이 있다네요. 주총. 일찍하네. 네. 아니구나. 이번 달은 다 하지. 네, 이번 달 주총.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강원랜드 4% 이 정도 올라오고 봐주실 거 있어요, 하창 본부장님? 뭐 딱히 지금 변동성이 있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엔진주들이 뭐 다시 한번 눌렸다가 올라오는 것들 뭐 이런 정도 좀 변화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상승하는 쪽은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삼성전자가 일단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요즘 좀 기세가 좋았던 어쨌든 철강이나 석유화학 쪽이 좀 힘들어진 거 뭐 이런 내용들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HLB는 뭐 좀 건너뛰더라도 어쨌든 로봇주 안에서 좀 엇갈리는 것들 그리고 지금 조선도 엔진 쪽 강하고 HGA 중공업 같이 뭐 MRO 이슈 있고 기사 나온 쪽은 또 강한데 또 LNG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는 또 관광주들은 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은 확실히 같은 이슈가 있어도 특정 쪽으로만 쏠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옥석가리 중에서 옥석가리 정도면 확실히 조금 비중 조절을 해놓으시는 게 정신 건강에 매우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도 네, 그 정중동입니다. 월하 정중동이고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어떤 뉴스가 있는 거는 반응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거기 세게 못하는 거는 후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 뇌리에 그 박혀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딴 사람이 옆에 그러다면 전체 움직임을 거래 금액 엄청 나지도 않을 것이고 근데 외국인들은 저는 그 생각도 해봤거든요. 나쁘게 생각하면은 그 인용이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미국의 예산안이 통과돼요. 뭐 이런 거 다 되고 CPI 넘버가 그다지 높지 않게 나와요. 전체 좋잖아요. 그러면 한국을 들어올까 미국을 살까? 그것만 가지고 외국인이 들어올까? 라고 생각할 때 더 나빠질 건 없는데 그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가 무엇일 거냐라는 생각에서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아주 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기조가 조금 더 이어갈 거. 그래서 저는 자꾸 GTC 컨퍼런스 다음 주가 너무 중요하다는 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들어오는 타이밍이 외국인 입장에서 좀 까리까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건보랑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들의 최대 이슈기는 하네요. 이 채팅창에 99%가 다 그 연금이랑 건보 얘기입니다. 예, 누구는 건보 218만 원 내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중요한 건 지금 내는 재단주를 것도 많이 중요한데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비저빌리티에 대해서 뭔가 의미 있게 아니면 설득력 있게 가능성을 비춰줘야지 뭐 더 내든 말든 하는 거에 수긍을 하는 사람이 좀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 필요한데
과연 이 정부군 전 정부군 전전전전전전전전 간에 과연 그런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 까놓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쓰는 게 어느 정부가 되든 간에 과연 그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 생각하면 사실은 좀 우울하죠. 저는 이제 받아야 되는 나이인데 그렇죠. 잘 못 받을까 봐 걱정이고. 그리고 연금도 그 배우자가 그러니까 죽으면 배우자가 좀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50%밖에 안 줄 거예요. 50%밖에 안 50%, 줘. 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웃겨. 웃기는 그러니까 거지. 내가 다 내놓고 이혼하고 그럴 때는 공동재산으로 같이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서 같이 쌓은 거는 공동재산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받는 거는 반을 또 국가에서 가져간다는 거죠. 국가에서 가져가고 반만 주고 근데 그래서 배우자 상속세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뭐 지금 네. 논의를 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그런 것 좀 너무 이중 삼중 과세들은 솔직히 좀 없어져야 되지 아니 않을까. 연금은 50%안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도둑놈 짓이라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거 옛날에 20년 전에 회사를 몇 번 그만둘 때 막 싸웠었어요. 이거 우리 이제 명확한 먹지 않게 쌍욕하면 싸웠는데 소용이 없더라고. 먹지 않게. 이민 가래. 내가 그때부터 그랬어. 그래서 그 새끼들이 이민 가라 그랬어. 사주의자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민 가라 그랬어 나한테 그 사람. 누가요? 근데 그 건보 관련된 그쪽에 옛날에 20년 회사 그만 10년에 그만둘 때. 그래서 내가 네가 뭐 하여튼 짜증나. 그때부터 내가 학을 띠는 겁니다. 짜증나. 아니, 내가 죽으면 반밖에 안 주고 이민 가면 다 줘. 이민 가면 다 줍니다. 저는 저기 SBS 다닐 때 PD님이 아나운서 그만두라 그랬어요. 왜? 적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고. 왜 네가 결정해? 그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PD님도 PD 그만두시라고. 아, 성깔이 비슷하네 나랑. 역시. 환상의 공부네요. 고맙습니다. 갑시다. 네. 지금은 순해지셨잖아요. 저도 순해졌고. 자료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56분이에요. 네, 뭐 한 해- 2분 뭐 정도만. 네, 딱 할게요. 2분 안에 네. 끝낼 수 있는 거. 네, 그 합시다. 뒤에 저기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요. 저는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이거 2분 할게요. 안에 끝낼 때. 네. 어떤 거 하시겠어요? 현 시점의 뷰. 아 좋아요. 승부. 지금의 김장렬의 뷰는 무엇이냐? 이게 명예의 뷰가 될 수도 있어. Who 어허. could stop Trump? 아 이건 못 막지. Nobody. 네. 경기 침체가 일어나거나 그래서 금리 일어나거나 인플레이션이 더럽게 상승해갖고 거꾸로 가거나 이게 왜냐면 이런 언서틴티가 한 달은 더 간다.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긴 하지 않는다. 올라가기 못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AI 부스트 효과. 주가가 올라오면 우리는 AI가 부스팅이 돼야 됩니다. 투자를 계속 강하게 할까? 작년에 40몇 프로 투자했는데 성장률 올해 20몇 프로 좀 더 가야 되는데 6월, 7월 달에 대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때 제대로 못하면 앞자리가 밑으로 바뀔지 위로 바뀔지 분기가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시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 더 빠지면 뭐가 더 쌀까? 한국이 싼 거야? 미국이 싼 거야? 한국이 싸죠.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홍콩 상해에 있는 테크는 미국보다 여전히 싸다고 저는 느낍니다. 미국이 더 빠져도. AI 부스터는 왜 6, 7월이 대분기예요? 그 AI 그 투자 캐펙스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저번에 딥시크 말 때문에 고민을 잘 못했거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앞두고서 할 겁니다. 그 어떤 그런 전망들이 업데이트가 6, 7월 달 될 겁니다. 나쁘게 되든 좋게 되든.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그 원신한화 설계도 6월 달 목표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때까지 안 되면은 잘못되면은 이 나락으로 트럼프발 그 관세 이슈가 좀 수그러들더라도 그거를 나쁜 방향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요. 둘 다 좋은 방향으로 되면 그때부터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지금 뷰를 종합해 보면은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결론이 아니 더 나네요. 빠져. 미국 더 빠져야지. 그래도 지금 안 빠진 상태에서는 한국이 좀 관심이지. 지금 안 빠졌잖아요. 제가 5,580, 5,500 이렇게 더 내려가길 바란다고. 고사 지내는 건 아닌데 그렇게 돼야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제 뷰입니다. 결국 핵심은 트럼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하시면서 변동성 진짜 조심하세요. 이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섹터가 뭐 색깔이 바뀌든 이거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또 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변동성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뛰어 드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데 그래도
변동성에 있어서는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 됩니다. 뒤에 우리 아침엔 투자팀도 대기를 하고 있고요. 또 좋은 자료를 준비해 왔다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따 3시 20분에 또 클로징벨에서 유쾌함과 정보 두 마리 토끼 들고 3시 2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